대정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심과 정국에 대한 인식의 큰 괴리를 확인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1년 내내 깊어진 국정 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시정연설까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혹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정치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 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입니다. 엊그제 첫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확인했듯이 책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공을 넘긴 채 정치 밖에서 홀로 민생 정치를 한다는 허상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중국 청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프랑스에서 불어로 적극 소통했던 박근혜 대통령, 외신에 전하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중대한 국가 범죄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줄줄이 칼을 빼앗겼습니다. 권력기관들은 뻔한 물타기와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스릴러를 보듯 공포감이 대한민국을 휘감았습니다. 웬만한 집 밥그릇 숫자까지 샌다던 독재 정권 시절의 공안 통치 경험은 우리 국민들에겐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여야 간의 거리도 국민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와 눈물로 세워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합의를 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엄중히 약속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다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생애 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되었습니다. 아이들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방정부로 떠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완성하겠다는 반값 등록금 공약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600만 명 어르신 표심을 움직였던 기초연금은 공약 사기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진즉에 백지화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 역시 후퇴했습니다. 장애기초연금도 중증장애인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도면 대국민 공약 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을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복지국가구현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합의입니다. 앞으로 내딛기도 전에 뒷걸음질부터 쳐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 실종, 대결 정국의 종식,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 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습니까? 여당도 야당도 저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습니다. 다른 지지 기반과 노선을 갖고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거리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 복판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해롭습니다.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십시오. 정치 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배회하지 말고 이곳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당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야당 없이 성과를 만들어낸 대통령도 없습니다. 야당이 합의한 특검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난국을 해결하고 싸움 정치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법이고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공존의 절차입니다. 야당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더 풍성해졌고 국민의 신뢰받는 야당이 있을 때 민생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간 우리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강한 청와대에 맞서 풍찬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방기한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이 먼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좀 더 현명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일당 3역, 4역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협력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손을 잡고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정치의 사명입니다.